중국으로의 한인 이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부터 한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했는가? 그렇게 이주한 한인들이 현재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중국 내 이주한 한인들을 중국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조선족은 누구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많이 와 계신 조선족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내용들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에 대해서 알아볼 때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중국으로의 이주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과는 다른 점은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방 전까지 중국으로 이주한 그러한 경과를 알아보고요. 또한 해방 후에 중국에서 조선족이 탄생해서 형성되는 과정들,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78년에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서 이동이 자유로워진 조선족들이 이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 이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한국 내에 이주한 조선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항입니다.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 생각해 볼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한인들이 이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이주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한인들에 있어서 중국, 특히 중국의 동북지방이라고 하는 만주 지역은 역사적으로 생활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권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회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라는 의미도 근대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으로 한인 이주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들, 그리고 근대에 있어서의 국민과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돼서 이주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한인들의 이주가 가지는 국제 정치적인 의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이주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정치적인 구분에 의해서 한인 이주의 시기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중국과 한국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북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동북아에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몽골, 러시아의 연해주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북쪽에 보면은 만주가 있죠. 지금 만주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중국의 동북 삼성 또는 동북지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인들의 이주가 주로 이 만주라고 하는 동북 삼성 지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동북 삼성 지역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역사적으로 매우 유래가 깊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민족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이 이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여러 왕국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여라든지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들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에게 있어서 중국 동북 지역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한반도 중심으로 한인들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상 조선왕조가 성립될 때에 조선왕조를 성립한 이성계가 요동지방이라고 하는 만주의 서쪽 지역을 정벌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거기는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 채로 조선은 건국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후금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더 어려운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속에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생각이 한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분들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습니다만은 만주 지역에 있던 민족들이 한국을 침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선은 사실상 청나라의 종주국을 인정하고 보호국화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또 만주 지역에 대한 이 조선의 관심은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이 남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러시아 지역에 대한 정벌을 시도합니다. 1654년, 1658년에 예전에 러시아라는 말을 나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선 정벌이 있었는데 이때에 조선군이 여기에 참여해서 러시아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의 기록을 봐도 조선 사람들에 있어서 만주 지역에 대한 옛 영토라는 생각, 이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 지역, 특히 만주에서도 간도라고 하는 동쪽 지역에 대해서는 한인들이 고토 또는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만주와 한국과는, 한반도와는 두 개의 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두만강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얼었을 때 그냥 쉽게 건널 수 있고 여름에도 상류 지역은 크게 어렵지 않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쪽 지역이라고 하는 간도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권으로 또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국으로 한인들이 이주했다 하는 점에서 이주라기보다 생활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주에 대해서 청나라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청나라를 만든 민족은 만주에서 출발한 만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여러 차례 부딪혔던 기억이 있죠. 특히 조선 건국 시기에는 오히려 조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만주족들을 회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청이 중국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면서 이 조선도 침략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청이 강대국이 되면서 이 만주 지역에 대한 조선인들의 관심을 알고 있기에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점차 러시아인들이 남하를 하게 되면서 청은 국경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만주에다가 한족 이민들도 받아들이고 조선인 이민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인 이민을 시작하면서 한인들이 새롭게 이주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주 속에서 조선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인들의 만주 지역의 이주라는 것이 생활권에서의 생각,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국경이 아니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과 조선 간에는 당연히 근대 체제로 들어오면서 국경 분쟁 같은 것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성지로 여기는 백두산을 둘러싸고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것을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세우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결국은 청의 힘에 의해서 이 국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년대에 맺어진 이 국경조약, 이것에 대해서도 19세기 들어와서도 여전히 불만이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만은 특히 두만강 건너편인 동쪽의 간도 지역으로 조선인, 한인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분쟁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경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주한 조선인들에 대해서도 청은 청나라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위 청국인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엽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국으로의 이주가 가지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북지방이라고 하는 만주에 있어서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만강 건너편의 간도 지역, 그리고 압록강 건너편의 서간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옛 조상의 영토이자 생활권이자 국경 개념이 희박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한인들의 중국 이주는 한인들의 다른 지역 이주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역사 정치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